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자,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도쿄올림픽 1년 연기가 됐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8시 전화회담을 갖고 도쿄올림픽 1년 연기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공식 올림픽 명칭은 여전히 2020 도쿄올림픽입니다. 네. 이 하계올림픽은 그동안 1916년 베를린, 1940년 도쿄, 1944년 런던 대회가 취소된 전례가 있지만 모두 전쟁이 원인이었고요. 이번처럼 감염병으로 올림픽이 연기되는 것은 124년 올림픽 역사상 처음입니다. 미야모토 가스히로 간사이대 명예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 경제적 손실이 6,408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7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경기장과 선수촌 아파트의 1년 이상 유지 비용이 필요하고 이 각종 올림픽 예선과 선발 대회를 다시 치러야 하기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일본 측은 사실 도쿄올림픽 개최로 인한 국내 총생산 1조 7천억 엔의 상승 효과를 기대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정도 지금 불가피해진 상태고요. 지금 무엇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미 분양 입주 계약이 끝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도쿄 지오구에 지어진 올림픽 선수촌은 대회 종료 후에 아파트로 리모델링이 되는데 올림픽이 연기되는 바람에 예정된 입주 시기인 2023년 3월보다 늦어지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올림픽 연기 시점에 따라서 종목별로 불이익을 받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올림픽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만 23세 이하라는 연령 제한이 있는 축구의 경우 이 올림픽이 내년에 열리게 되면은 1997년생 선수들이 본선에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올림픽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에다가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주에 일본은 메콩강의 홍수 및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2023년까지 메콩강위원회에 총 39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라오스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지나는 메콩강은 인근 국가들에게 피해를 좀 주고 있는데 일본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00만 달러, 231억 원을 라오스 등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 메콩강 개발 전체 지원금의 21.4%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의 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콩강은 유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6천만 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의 식량, 식수, 해상교통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유역 개발의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필요성들이 대두되면서 영내외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이 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주도하고 있는 메콩강위원회는 1995년 4월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4개국이 모여서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 관리, 유용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따라서 일본이 이번에 그 메콩강위원회에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4개국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남아 젖줄로도 불리는 메콩강 유역은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주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특히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우 1992년부터 이 메콩강 유역 기초 인프라와 에너지, 통신, 관광, 무역 투자, 인적 자원, 수자원 개발 등을 위해서 메콩강 유역 개발 협의체라는 협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도 코로나19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정된 일본과의 회의를 강행하면서 일본과의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아동들의 성착취 위험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고요. 네, 현지 시각으로 23일 FBI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상당수의 학교가 휴교 중인 가운데 아이들을 노리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들을 노리는 온라인 성범죄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FBI는 범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음란한 대화를 시작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켜서 성적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스스로 찍어서 범죄자에게 전송하도록 협박, 강요하는 식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나라를 불문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이 FBI는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또는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한다면서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아이들이 다시 협박에 의해 강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개방된 공용 룸에 둘 것, 또 아이들이 온라인에 포스팅할 때 소개 사진 등을 체크할 것, 아이가 한번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면 영구히 남는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위 N번방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이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경각심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소식이 좀 더 와닿는 것 같고요. 시뒤 저희가 2부 국경 없는 토론에서 관련 주제로 토론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또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동영상 시청이 극성을 부려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거 공식적으로 이 조니 플라테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 건데요. 네. 최근 인터넷 트래핑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면서 모든 면에서 볼 때 불법 영화 스트리밍을 중단해달라면서 불법 스트리밍이 전체 인터넷 연결 대기 시간과 성능 문제를 야기해서 정작 필요한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수업을 방해할 수 있다고 호소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강제성 있는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집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예배하며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수차례 권고했고 인도네시아 경찰도 결혼식과 대규모 세미나 등 비필수적 대규모 모임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인구 중 상당수가 거리 두기로 집에 머물면서 인터넷으로 영화를 불법 시청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나서 시스템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은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미디어 업체인 월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5일 주말 이틀간 전 세계 사람들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시간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돼서 평소에 사실 이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에게서는 비슷한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변하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부분에서 또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걸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많은 국가들에서 또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 코로나19 관련 혐오, 폭력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계 미국인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현지 시각으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세계 전역과 미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를 완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은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도 이 나라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향해 혐오 발언이 나올 수 있다. 나는 그런 일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며 아시아계 미국인 보호의 필요성을 거론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중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가 커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이 최근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뉴스 가운데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보도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도 중국산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고수하면서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이유가 이 자칫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들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 수도 있음을 뒤늦게 감지를 하고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아시아계 미국인을
우리가 아닌 그들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은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우리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여전히 이 분열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